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후 프로젝트 첫 모임 특강으로서 마인드박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라이브로 제 핸드폰으로 지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미 사진으로 보여드린 건데, 자, 음,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배경 효과를 없애고, 자, 자, 좀 보이시나요? 약간 흐릿한데. 어, 네, 뭐 이제 실루엣만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마인드박스라고 함은 이처럼 이 줄 자체를 자를 대고 친 거예요. 제가 잘 쓰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귀엽죠? 색연필, 색연필, 그리고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약간 스덴 같은, 이거 이제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건데, 자입니다. 제가 이 자를 쓰는 이유는 일반 자는 번져요. 형광펜으로 할 때 번지는데, 이거는 형광펜으로 해도 번지지가 않아요. 이 자가. 그래서 종이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박스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자, 비교를 해드려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확 손에 안 잡히더라. 그래서 실용적으로 경험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치는 것 자체가 요즘은 거의 저는 리추얼입니다.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 리추얼은 습관보다 더 윗단계예요. 왜냐하면 습관은 무의식적인 영역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리추얼은 의식적인 영역 안에서의 목적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인드박스는 이처럼 이렇게 칸을 나누고 카테고리를 해서 이렇게 크게 뭐 감정 재해석에 제가 카테고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 뇌 입장에서는 아, 이 박스가 감정 재해석 박스구나. 그러면 감정을 재해석하도록 뇌에서 움직여줘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스스로 보내고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실물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마인드박스는 이 복잡한 생각을 구조화하고 그리고 이 단순화시키는 명료하게 만드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예. 아,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이 다이어리에 대한 변천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걸 말한 걸 까먹어서 적어놔야 돼요. 다이어리 변천사. 죄송해요. 조금 적을 시간 주세요. 그래서 1단계, 자를 준비하십시오. 자. 멘토님, 왜 자인가요? 자 안 되고 거도 돼요. 되는데, 효과에서 좀 떨어지더라. 우리를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 정확해요. 그래서 자를, 줄을 긋고, 이제 다이어리, 최근에 저의 수업을 들으셔서 마인드박스 치셨다가 안 치신 분들도 제가 꼭 추천드리는 6개월은 쳐보세요. 6개월. 6개월 정도 치면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드러나요. 6개월 정도 하면 진짜로. 그래서 이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 색연필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색을 입히면서 저는 조금 내가 처져 있어 그러면은 뭐 노란색, 형광펜 뭐 이렇게 그런 색을 입혀서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내는 방법을 많이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타인의 메시지에 기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타인의 그 어떤 특정 코치, 뭐 저처럼 멘토 이런 시간들의 메시지는 필요해요. 그래 제가 해봤는데 그때뿐이에요.
진짜 좋은 멘토는 멘토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멘토가 제일 좋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의 멘토가 되시라. 그것도 필요해요. 네.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와 대화하는, 뭐 이건 입증이 된 거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람이 메시지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취하세요. 메시지가 없으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내가 요즘에 실행이 잘 안 된다.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뭔가 메시지, 뭔가 그걸 뭐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떤 뭐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인드박스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그림 그리듯이 시각적으로 구조화시킨다. 생각의 집을 만들어 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자로 줄을 그으십시오. 1단계. 2단계. 행위를 네이밍하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강인함의 힘의 책들도 나오고 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과학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감정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어, 과정은 그 감정을 네이밍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내가 지금 엄청 불안했어요. 그런데 뇌각적으로 보니까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1차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이, 아니, 걱정, 불안, 초조, 조급한 거, 그렇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 기인된 거라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근데, 몰랐어요. 불안. 왜 불안할까? 이것도 네이밍이에요. 왜 불안할까? 저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스스로에게. 왜 불안할까? 그리고 한 7번만 대화를 해보세요. 왜 불안할까? 아,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 근데 정말 안 될까? 정말 너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이 어떤 공상 아니야, 공상? 맞아.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 그럼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데 왜 걱정해? 근데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엔 케이스가 다르지 않아? 달라. 그러면 일단 해보자. 일단 생각을 멈추고 생각의 선반에 올려놓고 너무 피곤하게 나를 하지 말자. 이게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해도 결론이 나오죠. 그죠? 안 해서 그렇다, 안 해서. 그러니까 더 좀 정확하게 안 해봐서 우리가, 어,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난중일기 전쟁 가운데서도 일기를 기록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자기와의 대화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예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이 뭐라 하든 이거 한글에 꽂혀서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단독했잖아요. 많은 내용 나오네요. 자, 행위 네이밍 하셔야 됩니다. 기록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오늘의 목표, 오늘의 감사, 오늘의 아이디어, 독서 기록, 뭐 아니면 오늘의 이벤트, 뭐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세 가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잘 모르시겠다. 어, 제가 이거 나중에 공유 드릴 겁니다. 자, 멘토님이 강의를 했는데 2단계 행위 네이밍 할 때 내가 자기 개발 관련해서 행위 네이밍 할 수 있는 한 30가지 추천해줘. 짜르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쉽게 하시라. 자, 세 번째, 3단계. 이제 마인드박스를 쳤어요. 행위를 네이밍 했어요. 그 주제 테마를 정했어요. 3단계. 이제 키워드 또는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이제 키워드로 적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키워드로 적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의 회로를 거쳐서 마음의 동의를 얻은 몇 가지의 단어로 그 존재를 표현하는 행위가 키워드 메모예요. 아, 설명 잘했다. 그죠? 욱자 선생님, 저 설명 잘했죠? 자, 어떤 존재를 내 생각의 회로를 거쳐서 마음의 동의를 얻은 것을 몇 가지의 단어로 두세 가지, 맞는 뭐 다섯 단어도 괜찮은데, 제 추천은, 교수님 추천은 세 가지 정도. 그죠?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하는 건데, 처음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박스 안에 핵심 키워드나 핵심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썼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눈으로 보이죠? 가시화됐죠? 그때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그 기록을 보고 생각에 잠기시는 거예요. 4단계. 연결하고 확장하기인데 저는 이게 좀 단어를 바꿔야겠네요. 생각 잠기기. 생각 잠기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기록을 하시고 다이어리를 잡고 앞에 놀이터로 나가십시오. 공원으로 나가십시오. 놀이터 다 있으시죠? 공원 다 있으시죠? 아니면 정 안 되면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세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렴한 맥도날드에 가든 뭐 해서 뭐 아이스크림 한 500원짜리 시키고 잡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신나게 먹으면서 거기 음악이 나오죠 맥도날드에.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기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이렇게 적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어떻게 이어갈 건지. 기록은 행동 유발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음, 어포던스라고 해요, 영어로. 어포던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록을 봐야 다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이의 소풍이에요. 전날 냉장고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김밥 말기 해서 뭐 챙길 거 준비물 다 적어놓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맘 편히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포스트잇에 붙여져 있는 내가 기록해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마음의 준비가 되죠.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네, 계속 까먹었으니까 뭐 까먹어서 기록하실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여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기록을 가시화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기록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 돌려보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록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록 보는 습관이 없으면 안 봐지는 게 문제. 그래서 개인이 어려운 것을 이처럼 공동체적인 모임을 만들면 개인이 어려운 것을 바로 단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일 때는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열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해볼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직접 써본 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인이 되고 잘 됩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안 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딴짓을 안 하시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인드박스 4단계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길래 이렇게 추가로 그렇다면 마인드박스의 놀라운 효과 세 가지 뇌과학과 심리학적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과학 정보 처리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처리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뇌의 인지 부하가 감소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과부. 스트레스는 과부하의 일종입니다. 감정이 과부하거나 지식이 과부하거나 자극이 과부하거나 내가 못 볼 건 보거나 그죠?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거나 그죠?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놔두면 누적됩니다. 뇌는 놀랍게도 그걸 누적시켜요. 그리고 스스로 잊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거를 과부하 처리를 안 해주시면 뇌가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늦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찌 보면 과도한 식욕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증상들이 어찌 보면 이 인지 부하를 감소시키려는 나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박스 치기는 이게 정보를 시각화해주고 구조화시켜줘서 뇌에 무작위로 터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게 한다. 신경과학자인 이 데니얼 레버티는 이런 글에 져서 정리하는 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가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화할 때 인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뇌가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화할 때 내가 인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써야 할 뇌 에너지를 지키는 행위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과부하 걸려 있으니까 쓸데없는 곳에 자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박스 치기는요,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예요. 물리적 도움입니다. 마인드 박스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인지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확장과 창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즉, 연결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A와 B를 연결시켜서 C를 탄생시켜 만드는 것이 교수님 자주 쓰시는 멀티플리서티, 생성, 들레즈의 개념이죠. 멀티플리서티. 근데 뭐 철학자는 네이밍을 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생성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마인드박스 치기는 각 카테고리 안에 내용을 적고 이런 키워드와 아이디어를 보시고 제3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에 이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보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보다 정보들을 유의미하게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효능감과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셀프 동기부여가 가능해요. 작은 성공의 시각화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마인드 박스 체계는 복잡한 목표를 작은 단위별로 나눠주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어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만드는 좋은 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박스를 하나씩 채워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버링을 자주 하는데, 이 즉각적인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3단계로 김익환 교수님 자주 쓰시는 이 세 가지 동기부여 강화를 마인드 박스를 통해서 박스를 치면서 이미 자기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기록하기가 쉬워지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 환영입니다. 그러면 안 하기가 좀 아까워요. 나중에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 경험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가 된다. 그죠? 작은 행동에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이 프로젝트 가이드로 가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하시고 바로 실천하시고 내용과 질과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인드 박스를 치시고 그대로 해보시고 바로 인증해 보세요. 그리고 인증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 뭔가 뿌듯함이 몰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눴으니까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5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인드 박스를 잘 활용하셔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됐는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딱 그러나 시간은 지켰네요. 7시 58분. 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후후 프로젝트 진짜 후회 없이 후련하게 그리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여유가 있죠, 저희는. 그쵸?
10, 11, 12.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지금 9월 달 워밍업 단계예요. 3개월 프로젝트로 제가 원래 잡았는데, 9월은 좀 익숙해지시고, 배워가시고, 틀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좀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자, 우리 이제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외치고 우리 끝내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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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나는 잘할 잘할 수 수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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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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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톡방에서 봬요.